산업단지에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오는 중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 반대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교수님, 전문가, 이렇게 완전 전문가는 아니시고, 완전 전문가가 이 전문가 뭐예요? 교수님은 그 공기의 이동을 추적하는 게 본인의 전공이시래요. 근데 그런 거구나. 거기에 뭐 어떤 오염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거는 다른 분한테 들은 거라고 한데, 뜻은 그런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공기 흐름을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좀 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SRF 할 때 앞에 바이오라는 말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하면은 뭔가 친환경적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붙여 쓰는 좀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SRF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폐목재다. 책상 같은 경우에도 이걸 원목을 갖다 나무를 잘라서 그대로 아무 처리 안 하고 쓰는 경우는 잘 없고, 거기에 썩지 않도록, 목재가 썩지 않도록 이런 처리도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가죠. 리서칠 같은 것도 하게 되고, 페인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쓰고, 거기다 접착제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SRF라 해가지고 그게 유해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종 화학물질들이 첨가된 소위 말 순수 바이오 SRF라고 하는 이거는 가격이 톤당 제일 싼 게야 31만원, 보통 39만원, 그러니까 거의 평균 잡아도 한 35만원 이상 하거든요. 근데 그냥 바이오 SRF,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이오 SRF 하는 거는 톤당 한 8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 그 맥쿼리라는 회사에서는 이 순수한 그 1등급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왜 그런 비싼 소재를 사용을 하겠습니까? 폐목재, 혹은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소각에너지라는 거 있죠. 이것을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서 인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그 안에다가 이것도 쓰레기 소각한 것도 신재생에너지에 준해서 크레디트를 발급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SRF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량은 고유황 벙커시에서 태워서 나오는 미세먼지량의 약 20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환경과학회 이곳에서는 이제 대기 오염을 갖다 관리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인데요. 그러니까 오염 물질들이 굴뚝을 통해서 나갈 때 철저하게 유해 물질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지 시설을 갖다가 하고 이 SRF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거 소각장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에어로졸, 즉 고체상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기체상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체상 오염물질은 그걸 포집을 해가지고 재차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공장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기체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없다. 결과적으로는 SRF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색공단이라든가 성서산단, 상공사 이런 곳에 있는 산업체 종류를 보면은 섬유, 금속 같은 각종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영세업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작은 영세업체에서 저질 연료를 갖다가 떼고 그것이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거치지 않고 유출이 되거든요. 이게 대구 성서산단이라든가 그다음 염색공단이라든가 상공단 이런 데서 나오는 벤조핀의 농도는 100만 명이나 100명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약분을 하면은 10,000명당 1명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그럼 이거는 세계보건기준에 의하면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수준에 있는 겁니다. 산단 내부나 인근에 있는 주거단지나 전부 다
매우 거의 벤조필린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나 100명 정도의 추가적인 암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설들이 대구의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석풍, 이게 한여름, 여름철 3개월을 제외하고는 전부 석풍이 탁월하거든요. 그럼 이 바람을 타고 그 동쪽으로 이 바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산단이 없는 중구라든가 수성구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 공기층이 이런 오염물질이 상공을 확산을 못하고 하층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문제는 이 산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지만 그 동쪽에 있는 이런 산업시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이게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 갖다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바람이 강하면 해소가 빨리 되는데 대구 지역은 분지 지역이다 보니까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오염물질들이 농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공기가 대구를 지나갈 때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서쪽부터 도달을 하겠죠. 이 성서산단이라든가 염색공단, 상공단 이런 곳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다 부과가 돼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소각장이 성서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 동경에 들어가서 소각장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거의 구별 하나씩 있습니다. 그 굴뚝 높이가 낮아도 120m, 높은 경우 이게 소각 연료가 많을 경우에는 239m, 거의 240m까지 올라가서 동경 타워보다도 도쿄 타워보다도 굴뚝 높이가 더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 가면서 공기 쪽에 상공에서 희석이 되니까 그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아지겠죠. 대신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성서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면 굴뚝 높이가 3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지역에 있는 나오는 이 SRF 문제 반대 운동이 님비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성서산단에 이 사실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친환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은 안 된다. 성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대구 지역 어디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명대학교 김혜동 교수님, 환경공학부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간 좀 8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기네요.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한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그걸 급하게 이렇게 솎아낸 거예요. 중요한 그거를 부분만. 계속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보셨겠지만 지금 성서산업단지 안에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작년에 산자부 정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속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진행된 오는 과정까지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대구시와 달서구청만 알고 있고 심지어 달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 작년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깜깜이 행정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열병합 발전소라고 해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인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폐목재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했을 때 소각을 하는 게 왜 신재생 에너지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게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하는 법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폐목재를 태워서 소각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에 준하는 걸로 해주겠다라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참조경제. 그래서 당시에 뭐 국회의원들이 이거 입법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성서 산단도 있지만 지금 쓰레기 소각장도 성서에 있고 음식물 쓰레기 분해하는 것도 성서 쪽에 있고 뭐 이런 오염 시설들이 다 성서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마지막에 문구가 그거였잖아요. 이 지금 반대 운동이 님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이 교수님이 바람기를 전공으로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대구는 서풍이 분대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흘러가는데 대구의 오염물질들이 다 서쪽에 그런 산단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하니까 서쪽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게 동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바람이. 그래서 이게 성서 지역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구나 수성구 쪽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북구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오겠죠. 뭐.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쭉 서쪽을 따라서 이렇게 다 그 산단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아까 볼 수가 있었고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거겠죠. 그럼 동쪽에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대구 수성구로. 옆에 있는 대구는 이제 경북 괜찮고 이제 대구 동쪽에 만들면 경산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산에 유치 운동을 좀 해야 아니 돼. 동쪽으로 가면 경산이 동쪽에 있나? 네, 뭐. 동쪽이죠. 수성구 옆이니까. 네. 점점 밀다 보면은 저 일본까지 밀려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건데 이게 영상에서 조금 편집을 하긴 했었는데 교수님의 주장은 어쨌든 쓰레기나 이런 거를 처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의성에 쓰레기산도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본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자기 지역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어쨌든 소각 처리를 할 수 있고 그게 맞는 그게 정말 방법이죠.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대신에 좀 환경 그 방지 시설을 제대로 하자, 굴뚝 높이를 좀 높이자라고 하는 주장을 좀 하시더라고요. 굴뚝 높이는 이게 아까 영상에서 보긴 했는데 음. 그게 굴뚝 높이를 높여서 그 공해가 그 배출되는 그 대기의 높이를 높여 놓으면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해도 좀 덜해지는 건가요? 이게 공기 중에 빨리 좀 희석이 되고 낮은 곳에서부터 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위로 날려버리면은 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굴뚝 높이를 한 1000m 정도 높이면 미세먼지도 사라지지 않을까. 순간 밖으로 날려보내야 되는. 근데 이야기를. 이 문제가 있어요. 그 바이오 SRF라고 했잖아요. 이 바이오란 걸 붙여주면 안 된다. 사실, 그게 네. 영상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바이오 SRF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만 쓴대요. 아, 그래요? 바이오를 앞에 붙이는 게 없대요. 사실 근데 잠깐만 바이오 SRF 바이오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SRF는 뭐예요, 근데? 뭔지 모르죠? 네, 몰라요. 김 기자님 아세요? 그게 폐목재나 폐플라스틱 뭐 이런 거를 소각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왜? 네. 뭐 쩌봐요. F는 연료일 거고. 네, 맞아요. 그 S는 뭐예요? R이 리퓨즈거든요. S가 고형이에요, 고형. 그거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압축해서 네, 만든다고. 고형으로 압축해서 만든 연료를 보고 이제 SRF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폐목재가 있으면 이거 그냥 태우는 거는 SRF는 아니죠. 압축하는 네, 압축해서 이걸 만드는데 폐목재를 압축하면 당연히 뭐 페인트 칠했거나 니스 칠했거나 이런 게 섞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건데 이 해당 업체 쪽에서 이 업체가 리클린 대구라는 데거든요. 또 네. 클린이 들어가. 네, 리클린 대구. 리클린. 네. 리클린. 그 경북 성주군도 클린 성주잖아요. 네, 클린하지 않은 이 행정을 펼치지만 클린하고 싶어서. 네. 근데 이게 리클린 대구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처음에 설립은 지금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했어요. 허가 받는 것까지. 근데 허가가 끝나고 나서 맥커리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맥커리 자본, 투기 자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민간 투자 사업을 할 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여기는 안 하죠.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네, 절대 안 하고 수익을 보전받도록 뭔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수익을 보전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 문제는 이건 거죠. 폐목재는 제가 그 의성 쓰레기산 관련 방송 때문에 이 취재를 좀 해봤는데 폐목재 톤당 가격이 12,000원 정도입니다. 1톤당 가격에. 톤당 12,000원이면 진짜 싸긴 하네요. 네. 이걸 태워서 연료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에서 주장하는 우드 펠릿, 그러니까 톱밥 같은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폐목재는 아닌 거죠.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건데, 이것의 가격이 5만원 정도 됩니다. 톤당. 그걸 왜 그렇게 비싸? 비싸죠. 그거는, 일단은 다른 게 유해 물질이 없으니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싼 걸, 수익을 내려면 싼 걸 써야 되겠네. 종류가 뭐 1, 2, 3, 4종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숫자가 높을수록 오염된 폐목재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수익을 내려면은 싸고 오염된 걸 써야지. 네, 쓸 수밖에 낼수 없는 있는 거네. 거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지금 95% 정도는 이 깨끗한 우드 펠릿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5%는 5%는 폐목재겠죠. 예. 그래서 그 5%만 더럽게 할게 이거네. 쓴다고 그리고 아직 하는데, 사실 허가도 안 받았어요. 네. 어떤 목재를 쓸지.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뭘 쓸지는 아직 허가가 나기 전이라서. 95% 허가 받아도 뭐 알게 뭐예요. 섞어서 쓰면은 기업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95%를 이걸 쓰겠다는 거는 5%는 더러운 폐목재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재를 써도 되는지 지금 허가 절차가 남은 거잖아요. 예. 아예, 근데 아예 못 쓰게 해야 돼. 넘어가고 나서 이걸 쓰는 비율을 조절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 모두의 뉴스미 시간에서도 다뤘는데 김영건 국회의원이 이 우드 펠릿을 쓰는데 이게 다 비싸고 다 수입한다. 이걸 바이오 에너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상수지 적자만 높이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입해서 쓰는 거는 발전 회사들이 스스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량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는 거다. 당연히 이 업체도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폐목재를 쓰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네. 그 여기에 맥커리도 끼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촛불 집회도 오늘 처음으로 저녁에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한다고 하죠. 현장에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녁에 하면은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밤에는 또 바람이 서쪽에서 또 동쪽에서 앞산 팔공산 저쪽으로 흘러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 오늘 열리는 데가 상인동 지역이잖아요. 네. 그 낮에 생겼던 오염 물질이 밤이 되면 상인동, 뭐 대곡, 유천동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고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밤에 이게 시민들이 거기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자기는 건강에는 좋지 않다. 안타깝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야 마스크를 되겠네. 단체로 다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막을 수 있는. 지금 단계는 지금 환경부 허가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거를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달서구청에 어떤 연료를 쓸 것인지 또 허가를 받는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청도 약간 입장이 난감한 게 시에서 이거를 추진한 거를 자기들은 이제 행정 절차만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이게 대구에 솔라시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막 이렇게 네. 한다면서 이게 그래서 솔라시티를 방해하는 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대구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시설의 규모가 공청회 대상의 규모는 아니래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인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그거 서명 올라온 거 보면은 9,000명 이상이 지금 열병합발전소 반대한다고 달서구에 지금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주 좀 심각하게 9,000명이면 꽤 많네요. 네.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지금 대구시가 밀어붙였다고 했잖아요. 대구시가 이렇게 해준 게 대구시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겠다. 근데 이게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김혜동 교수님이랑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비율에 이걸 SRF, 바이오 SRF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두 가지 나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대기오염도 일으키지만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레알 신재생 에너지들은 죽는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서 산단이 보면 오염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쪽으로 다 몰려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그 지도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쪽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죠. 저희 집 앞에도 하나씩 있긴 하죠. 네. 근데 성서 쪽으로 이제 산단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건데. 뭐 어쨌든 이게 저는 뭐 우리 동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정말 아까 김혜동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 일이 아니니까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긴 하네요. 서풍 분다니까. 정보를 보니까 이게 제가 달서구보다 더 서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네.
방법은 제가 공명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남풍이 불도록. 기우제가 아니구나. 그건 뭐라구나. 아니 그 주변에 뭐 악취 뭐 이렇게 조사 용역 조사하면서 나온 그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그 산단 지역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 벤조피렌이 약간 대표적이라고 하던데 그게 수치가 10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 수치를 얘기하면 100만 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상태가 되면 그냥 10,000명 중에 1명인 거잖아요. 그때는 좀 시급하게 조치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기준인 건데 그 용역 연구를 한 서울시립대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저감 목표가 98%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는 물질인데 나오게 하면 안 되는 물질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기에 공기 상태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열병학과 상관없이 이제 성서 쪽에 이미 배출되고 있는 이미 그 3단 그리고 3공단, 염색공단 거기가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 그 발암 물질들이 이미 안 좋은데 이게 또 하나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다 암으로 죽어 이거는. 어차피 다 거죠. 사람은 암으로 죽는다는데 다 암으로 죽어 이러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생각났어요. 이때 달서구 주민들이 투표를 잘 하셨으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때 뭐 후보가 뭐 있었나요? 뭐 저자리. 녹색당 얘기하시는 분. 네. 녹색당. 녹색당의 달서구 갑. 네, 달서갑에 변홍철 네. 후보가 출마해서 거기가 성서 산단을 끼고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마침 그때 마침 공약도 그거였어요. 그런 공약이 있어요. 네. 미세먼지와 대기 정부잖아요. 오염 없는 맞아. 달서구를 만들겠다.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낙선시켰죠. 곽대원 후보한테 져서 낙선을 했는데 그때 다음 아마 녹색당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네. 자명한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촛불 집회에서 그 당시에 녹색당 후보분께서 현장에 나오실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를 왜 감시하는 거예요? 뭐 뜰선택 하시러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민주당 달서구 의원 그리고 달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이 시의원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대책이 꾸려가지고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문경도 그렇고 전남의 나주 네. 요 SRF를 드리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 이제 하죠. 소음이 들리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밖에서. 밖에서 뭘 하시는 건지. 저희 오늘 방송을 좀 오래 했네요. 아니요, 아닌가? 오늘은 1시간 반? 1시간 20분. 네. 저희 점점 모두의 뉴스는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8분이 와, 보고 그래요? 계신데 아. 유튜브에. 유튜브에 한 분이 댓글도 슬프다고. 슬프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 아마 김규현 기자가 관심을 갖고 제가 되게 예민해요. 사실 어제 오늘 계속 속이 미지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제는 너무 공기가 안 좋았어요. 이게 진짜 미세먼지 때문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세먼지 어플도 3개나 깔아놨는데. 근데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아침 방송을 하려고 7시 반에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담배 냄새보다 그 미세먼지의 그 냄새가 더 세요. 쩐내 같은 거. 네, 쩐내 같은 게. 쾌쾌한 뭐 이런 네. 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목에 그 미세먼지가 쌓였다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러 가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확실히 근데 목도 좀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장기적인 좀 해안을 가지고 좀 에너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2019년 뉴스 및 특별 기획은 한번 에너지와 대기 오염 문제로 잡아볼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내년에 잡아보면. 네, 이상원 기자가 한 달 쉬고 돌아오면 그때 그러니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3명이서 진행을 하게 네. 되겠네요. 한 달 동안. 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는 이제 모니터링을, 시청자로서 네, 열심히 해주세요. 좀 지켜보도록 댓글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달아주시고. 댓글은 뭐 보고. 알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뉴스는 방송 마치고 나면 팟캐스트랑 팟티, 그다음에 아이폰, 아이튠즈를 통해서 그 팟캐스트가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많이 검색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모델 뉴스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